여보세요? 네. 수린 씨, 네. 혹시 사전투표 했어요? 아니요. 부정선거 그 논란이 있어갖고, 그리고 어, 그 전에도 뭐 부정선거고 뭐고 나는 당일에 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어, 근데 뭐 사전투표도 요즘엔 너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갖고, 나도 또 어,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어서, 그냥 당일에 그랬구나. 하려고. 사전선거에서 자꾸만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하니까, 나도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아니, 뭐, 표를 받은 상태에서 그거 뭐 밥 먹으러 나갔다 들어오고, 어? 그러게. 그리고 뭐, 이런 종이 박스에다 막 넣고, 그런 기본 박스도 보니까 그 봉인지 같은 거, 봉인지는 아닌데 테이프 같은 것도 다 뜯어져 있더라고. 그거 엉망이더라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는 일이 예전에도 2020년 4.15 총선 때도 항상 논란이 됐었거든. 음, 그래서 나는 부정선거라고 조금 의심하는 계기가, 음, 본래는 그 부정선거라고 그 결과에 불복해서 그 선거에 참여했던 그 당사자가 재검표를 신청을 하면 본래는 3개월 이내에 재검표를 음, 이제 한대. 그렇지. 여태까지는 그래 왔는데 2020년 4.15 총선 때는 인천에서 출마한 그 민경욱이라는 분이 그렇지, 그분. 선거 불복해가지고 음, 나는 재검표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얼마 만에 했게? 1년이 음, 지나서야 어, 재검표를 한 거야. 그리고 아, 재검표에서도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정말 이상한 그런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거지. 음. 어, 그래서 나는 이 대한민국의 선거가 심상치가 않구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 나는 이게 통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선거 결과도 음,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 뭐 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에서 전국 범위에서 민주당이 모두 음, 이겨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기는 그 비율도 전국적으로 너무 비슷한 비율로 이겨버리고 이러니까, 음, 음, 그런 통계학자들이 말을 하는 걸 나도 들었어. 그래서 아, 그 통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일반인들은 뭐 통계가 어떻다는 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은 나는 음, 지난번 선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방금 수레 씨가 이번 선거에도 좀 그렇게 어수선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삼립빵이라고 그 유명한 음, 빵이 있잖소? 어, 그 빵을 담는 박스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어, 투표지를 담고 막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소쿠리 투표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놀란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민경욱 대표 그 재검표 때도 파란색이 같이 붙어 있는 투표지도 나오고 또 뭐 신권다발 투표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던데 그런 음, 투표지도 있었어. 그러면 사람의 손을 탄 투표지는 아무래도 딱 음, 묶어놨을 때 손을 타지 음, 않은 그 정의하고는 눈으로 봤을 어. 때도 구분이 가잖아. 신권다발이랑 뭐 그런 투표지들이 그 이번에 그 민경구 그 분의 그 재검표한 그 현장을 찍은 거예요? 재검표가 여러 어, 군데에서 사실 이루어졌는데, 아, 그런 데서 이런 그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던 거지. 그런 걸 어쩌지 그게 정상적이라고 뭐 그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선관위하고 어, 법원의 이런 그 유착 관계가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원래는 선거가 제대로 됐는지 부정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법원은 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선관위의 음, 음, 책임자로 들어간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에 부정이 있다고 어, 누가 이제 고소를 하면 그거를 법원이 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식구를 판단하는 그렇지.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어, 있냐, 어, 받아들일 어. 수 있냐, 나는 좀 의심이 든다는 음, 거지.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그니까. 선관위에서 뭐 선거 홍보 자료로 내놓은 것 중에 봉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던데, 그것도 말도 어, 안 되지 않소? 그렇지. 봉인지라는 게 본래는 뜯으면 붙인 자리에 어, 자국이 남기 때문에, 아, 이거는 뜯었습니다라는 게 들키라고 어, 봉인지라는 걸 어, 우리가 붙이는 건데, 어, 지금 어, 선관위에서 쓰는 봉인지는 봉인지를 뜯어도 자국이 안 남아. 엊그제 사전선거, 그 현장을 찍은 그런 동영상이 보이던데, 응. 그거 열심히, 그거 그 자국을 열심히 지우더라고, 그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그리고 봉인지가 뜯어졌는데 투표함에 원래는 봉인지 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자국이 안 남잖아. 근데 어, 그거를 선관위에서는 본래 그렇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왜 봉인지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봉인지를 뜯었다 붙였다 하면 왜 봉인지라고 하냐고. 그냥 테이프로 붙였다 뜯었다 하면 되지. 근데 그런 행위들을 음, 막 해왔다는 거야, 선관위가. 근데 국민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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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대해서 또 별 다른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그리고 봉인지라는 거는 뚜껑하고 밑에 본통을 이제 걸쳐서 봉인지를 붙이는 게 원래는 이제 맞거든? 근데 음, 뚜껑만 붙여. 음, 봉인지를. 그럼 봉인지를 왜 붙이냐고. 어.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언론이 좀 보도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지. 것도 없고, 뭐, 이 관심도 없고, 음. 이게 취재한 사람들도 막, 뭐, 위에서 막 찍어내리고, 뭐, 그러던다면서. 좀 젊은 기자들 중에는, 아, 우리나라 선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점점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많아지는구나. 음, 그러니까 음. 자기들도 기자의 어떤 그래도 본능이 있으니까 취재하러 가긴 그렇지. 하는데, 취재해 어, 가봐야 윗선에서 잘리고 제대로 보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이렇게도 국민들이 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 나는 정말 많이 들어. 그래서 나라가 정말 잘못되면 이 기득권 언론들이 정말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음, 그리고 언론만 그러게 음, 지금은 정치인들 중에도 대놓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많거든. 뭐, 특히 민주당에서 그러잖아, 음모론이라고. 음, 그렇지.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가? 부정선거는. 그럼,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대놓고 부정선거 아, 없다고 그러고, 맞다. 한동훈 같은 정치인도 그, 부정선거 없다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 전문가들이 내놓는 수치 같은 것들, 음, 달래 전문가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고 결론을 내리니까 나는 거기에 좀 신뢰가 가더라고. 그렇지. 음, 통계가 사람을 속이지 통계가. 않지. 그렇지. 제일 정확하지. 과학적인 그리고, 거잖아, 그거는. 그리고 뭐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음, 이상한 투표지들이 재검표에서 나왔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음, 사전선거하는 음,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런 뭐 서쿠리에다가 투표지를 담는다든지, 또 하나 좀 재밌는 현상이 음, 그 전한길이라는 역사 강사가 음, 있었어. 있어. 그치. 이분이 계엄령이 왜 이제 발동이 됐을까? 그러면서 어, 처음에는 계엄령을 좀 비판하는 기조였거든. 근데 이제 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 대국민 음, 담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음, 이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이제 자료를 찾아봤나 봐. 음. 그래서 이분이 선관위를 비판을 했어. 음,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음, 높은데 음, 왜 선관위는 이거를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그렇지. 그 책임이 있다, 선관위에. 음, 해명을 할 책임이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분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선관위는 한통속인가? 한통속이지 뭐. 이런 그렇지. 이 응,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어. 그렇지.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지. 선관위를 비판하면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왜 선관위를 비판합니까? 하면서 민주당이 전한길이라는 강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근데 또 음, 다행히 전한길이라는 분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한국에 또 유명한 PD 있잖아. 이영돈 음, PD라고. 음.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그렇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잘 이제 어, 취재하는 분이니까 어, 자기는 그냥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는 의혹이 뭔지 그런 거를 어,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단계에 갔어. 음, 어. 그리고 이런 유명한 분들 빼고도 그냥 일반 국민들인데 음,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영상 만들고 알리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음, 대표적으로 까뿌까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음, 왜 더 카르텔이라는 그런 영상을 이미 몇 년 전에 만든 분도 있어. 이런 영상도 한번 보면 거기에 수많은 그 부정선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들이 소개되고 있거든. 음.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치상이거나 뭐 분위기를 보나 뭐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개표기를 수입해 갔지 않소? 그렇지. 이라크랑 콩고, 키르기스탄 뭐 그런 나라에서 이 개표기를 사용했는데 부정선거가 나타났다. 음, 음. 해서 시위가 나고 난리 났지 않소? 근데 난리 왜 났어. 한국만 괜찮은가? 그런 그렇, 의문이 드는 거지.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한국에서 그런, 생산한 개표기를 다른 응, 응, 나라에서 사갔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개표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응, 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 퀘스천 마크를 가지는 게 맞거든. 근데 응. 한국 국민들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지. 많은 국민들이. 어쩜 졌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딜이 맞아야죠.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렇게 다 넘어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북한 그렇지. 쪽으로. 그렇게 어,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 음,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좀 잘 되려면, 국내에서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 되면, 국제적으로 뭐 또 활동하는 그런 감시단이라도 불러서 초청해서 해야 음, 된다고 봐. 그래서 민간의 성격을 띤 국제공정선거연합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음, 몇 명이 한국에 좀 와 있거든. 그래서 선거를 음, 한번 지켜보겠다. 근데 어, 벌써 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대한민국의 선거는 10점 만점에 3점이나 4점밖에 안 된다. 음. 이 정도면 거의 아프리카 아, 수준이지. 앞으로 좀 감시가, 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 선거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가 자꾸 간섭을 받는단 말이에요. 중국 대륙으로부터. 음, 그래서 대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투표장이 있으면 그날 당일에 투표를 하고 6시까지 투표 끝나면 그 음, 장소에서 그대로 개표를 해. 어, 그러니까 투표장이면서 개표장인 거야. 어, 투표장에서 투표함을 들고 이동해서 어디에 가서 개표장에 모여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이 통 자체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니까 감시하는 사람들은 투표하는 과정도 감시하고 개표하는 과정도 감시하고 카메라도 거기를 딱 찍고 어. 있고 하니까 부정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선이었지. 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음, 선거라는 게 왜 선거를 하겠어? 이거 그리고 철저히 다 그게 철통 같은 단 그런 보안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뭐 다 뜯겨져 있고 막 뭐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뭐 담아 다니고 뭐 이게 무법천지지 뭐 이거 뭐 어떤 부정이 그러니까. 들어와도 이건 뭐 말도 못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누가 나쁜 마음을 어, 먹고 그렇지. 정말 틈을 노리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런 사회에서 살았잖아. 이 부정들이 막 어떻게 음, 틈을 음, 비집고 들어가서 막 하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국민들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그런 거 보면은 북한이 그런 감시를 잘하는가 봐. 그 투표장에 들어간 그 응, 처입구부터 응, 나오는 입구에 다 사람이 이게 인민반장이요 뭐 다 관련 사람들이 딱 지켜서고 응, 뭘 어떻게 하는지를 다 들여다봐. 응. 그러니까 낙서질 하거나 이러면 바로 수용소를 보내버리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감시가 철저하게 돼 있으니까 아이 나는 그러기 북한이 선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웃기기는 해. 어차피 그러게 뭐 거의 100% 가까이 뭐 될 텐데 왜 그러니까 그런 여식 행위를 하나.
그러니까 힘을 들여서. 또 잡아가고 그런 감시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일탈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한두 명의 소위 말하는 간첩, 뭐 배신자, 뭐 배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감시를 철저하게 하거든. 그런 감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게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지. 감시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음, 오픈해서 전체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검증해 줘야 되고 그렇지. 그런 게 아니면 뭐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번 선거가 음,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는 마지막 선거는 안 된다. 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음. 사전은 안 하지. 그래. 그럼 우리 내일 어쨌든 주민등록증 음, 챙겨가지고 당일 음, 투표로 가서 열심히 한 표를 음, 행사합시다. 잘 해야지. 잘 음, 해야지. 선거가 계속되는 그래. 나라 만들어야지. 음, 그래요. 고마워요. 네. 고생했어요. 음. 네.